네, 반갑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민시장 톡톡시민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시민시장 관련된 좌담회 그리고 토크쇼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 소개만 간단하게 먼저 드리면 저는 이게 문화연대 스틸 얼라이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재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10월 20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2시 40분인데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 초미세먼지가 서울에만 그 110일 만에 기승을 부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되게 청명한 가을 하늘을 또 아이러니하게 계속 보고 있는 과정에 오늘같이 좀 미세먼지가 다시 한번 급습을 하는 것도 어떤 기후위기와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인 것 같아서 제가 날짜를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요. 오늘 톡톡시민시장 관련돼서는 저희가 저 포함해서 6분의 패널분들을 모시고 기후위기와 문화예술이라는 제목과 주제를 통해서 기후위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오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이게 본격적으로 참여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연대라는 사회운동단체에서 기후위기 운동 모임 이라는 이름으로 그 스틸 얼라이브라는 팀을 구성해서 같이 지인들과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 김재상이라고 하고요. 기후위기와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점으로 제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 옆에 계시는 찌위 장지원님이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민시장협의회에서 일하는 장지원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별명은 쯔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좌담회 기후위기 관련해서 좀 어려운 주제일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삶에 피부로 와닿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문화연대 스틸 얼라이브에서 활동하는 박이현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관련된 여러 행동들을 기획하고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활용 플라자라는 곳에서 초등학생 친구들과 함께 기후위기와 새활용을 주제로 또 수업을 하고 있기도 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연대 스틸 얼라이브에서 살짝 활동하고 있고 문화정책과 문화산업, 기후위기가 문화정책, 문화산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조장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문화 연구를 공부하다가 이거 공부할 때가 아니다. 지금 기후위기를 공부할 때 그거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소 윤미소라고 하고요. 저희는 유형의 공간 안에서 청년들이 좀 어떻게 기후위기에 관련돼서 활동할 수 있는지, 또 저희가 공간과 프로그램에서 좀 어떻게 좀 괜찮은 것들, 좀 나아질 수 있는 지점들 좀 연결해 줄 수 있는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공간 안에서 좀 약간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분들에게 좋은 팁도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협동조합 고개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이채원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호련이라고 많이 불러주시고요. 저는 고개장이라는 시민시장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후위기에 관련돼서 제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건 없지만 문화예술 현장에 있는 우리나 모든 사람이 기후위기와 연관되어 있으니 제가 여기 초대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이제 오늘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 소개를 다 들어봤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셨네요. 지역에서 청년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문화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운동적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네. 근데 어쨌든 기후위기가 모든 영역에 다각적으로 다 산적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민시장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질문, 그러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옆에 계시는 쯔이에게 이게 왜 시민시장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입니다. 먼저 그 시민시장이란 어떤 곳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시장은 좀 간단히 말해서는 이제 시민이 열고 시민이 참여하는 그 사회적 목적의 장터를 뜻하는데요. 뭔가 좀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랑은 조금 다르게 삶의 터전 가까이서 직접 자신의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사람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테마도 뭐 각자 원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바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뭐 농부시장, 재활용시장, 또 예술시장, 또 마을장터 등등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민시장에서 사실 중요한 점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있지만 재활용과 나눔의 가치를 같이 좀 실현을 하고 또 내 일상에서 문화예술 그리고 내 삶의 일부를 교환하고 교류하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다른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대형 쇼핑몰 같은 데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또 개최가 중요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민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질문이 시민시장이 그래서 기후위기에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인데 사실 기후위기나 뭐 기후 문제라는 개념이 사실 막막하잖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시민시장에서 기후위기가 굉장히 밀접하고 또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왜냐면은 시민시장이 보통 야외 현장에서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시민시장 하면은 되게 날씨가 괜찮은 봄, 가을 위주로 진행이 되고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너무 더워도 열리지 못하고 너무 추워도 열리지 못하고 야구처럼 우천 취소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막 밖에서 활동하기 힘든 날씨가 이어지고 그게 언제 나아지고 또 언제 또 기상 변화가 생길까를 예상하지 못하는 게 되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 시민시장 자체를 언제 열어야 될지 그 날짜를 잡지 못하고 그러면 시작도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코로나 있는 현 상황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기후가 급변하면은 또 그 기후에 따라서 생산되는 농작물이나 또 먹거리 등도 판매도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시민시장에 오셔서 그런 것들을 팔아야 되는 농민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그런 여러 관계자분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직접적인 문제와 또 나비 효과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네, 저희를 괴롭히고 있는 게 지금 기후 위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 네, 우리가 좀 사는 가까이서 문화 교류가 이어져야 하는 게 그런 현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시민시장인데 그렇게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이어지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시민시장의 존재 자체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좀 얘기하려고 오늘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토크쇼도 이번에 이제 톡톡 시민시장도 저희가 시민시장이라는 게 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좀 보여주는 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종 특강 형식으로 열기도 하는데 요번에는 각자 문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네, 현재 상황이 어떻고 또 기후위기에 공감한 정도가 어떤지를 좀 자유롭게 좀 얘기를 나누고 또 그거를 같이 좀 고민해보고 또 같이 이제 또 실천하는 방안을 좀 고민하는 시간, 해결해보는 시간으로 오늘을 좀 기획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톡톡 시민시장을 이번에 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모시게 된 거고요. 네, 굉장히 말이 길었는데 하여튼 만나면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네, 맛집위에 되게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디테일한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시민시장과 기후위기의 관계성 같은 것도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설명이 잘 된 것 같은데 그럼 왜 기후위기가 문화예술은 또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일단 그 전에 제가 좀 더 이렇게 별칭 부르는 게 익숙해서 혹시나 말씀드리다가 별칭을 부르더라도 네 어색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저 하나 둘 네 번째 그 조장은님 그
애플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이제 애플도 그렇고 그 이연도 그렇고 저희가 문화예술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요새 어쨌든 기후위기라는 본질적 문제를 촉발한 코로나19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문화예술계 현장에서도 엄청난 타격을 많이 받았고 아까 기후위기로 인해 시민시장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그런 우려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 현장은 실제로 그 직격탄을 그 직격탄을 맞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기후위기와 그 코로나19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시민시장이 한정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다 통용되어 있는 상당히 강력한 문제라는 것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그 상황에서 문화예술계가 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시장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아마 기후위기와 문화예술 그리고 시민시장이 한데 엮은 톡톡 시민시장 오늘의 토크쇼 자담회를 진행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시나마 해봅니다. 그 오늘 구성은 총 4개의 꼭지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야기를 여는 질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활에서 기후위기를 유발하게 되는 어떤 습관들, 사례들, 실천들 이런 내용들을 좀 질문을 드려볼까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기후위기와 문화예술 현장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문화예술이 기후위기를 대응하거나 대처하는 어떤 대응이나 실천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들어볼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후위기와 시민시장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 하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4번째 꼭지고요. 이렇게 총 4개의 구성으로 오늘 좌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사회여서 앞에 여는 말과 소개를 좀 길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 옆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 주실 텐데요. 첫 번째 질문 먼저 좀 하면서 이야기를 쭉 이어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고민했던 질문이라던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은 질문들을 먼저 보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혹은 이제 본인 메일함 일치하는 메일은 몇 개인가요? 요게 뜻하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답변보다도 왜 이런 되게 생활하고 일상과 맞닿아 있는 이런 질문들이 기후위기와 왜 연결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저한테는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혹시나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나 어떤 소감 같은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혹시 말씀이 가능하신 분 계시면 마소가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사전 질문을 좀 받고 나서 내가 기후 위기에 되게 무지하구나라는 것을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환경적인 것만 기후 위기라고 생각했던 뭔가 제약적인 뭔가 정보의 그런 작은 그릇들이라는 경험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했었어요. 메일함에 일자는 메일을 통해서 어떤 기후 위기에 영향이 있을까 찾아보는데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쌓여있는 메일함의 데이터를 다시 끌어오기 위해 그 데이터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인가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레터를 되게 많이 구독하면서 아침에 뉴스레터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뉴스레터를 계속 누적하는 게 내가 뭐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컵을 쓰지 않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업무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게 단순히 환경적인 요소를 떠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제 밤에 잠이 들기까지 모든 행동의 동선들 안에서 어떻게 세분화해서 잘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아는 방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스틱도 제가 그 예전에 그 합정인가 거기서
쓰레기마트라는 곳을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갔는데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플라스틱의 어떠한 이제 뭐 가지고 오면 그걸 정확하게 분리하는 과정들을 체험으로 제공을 해주고, 그걸 이제 플라스틱을 압축시키는 기계에 넣으면 거기에 나오는 포인트에 따라서 또 재활용되는 제품들을 또 저희가 또 이제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접할 수 있는 지점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 기계를 저는 대여를 좀 해서 저희 무중력지대에 좀 갖다 놓고 싶었었는데, 그런 것들 대여 시스템 또 공공기관에서 조금 어떻게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오는 장소에서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라는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돼서 메일 하면 사실 약간은 충격이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약간 뭔가 머리 맞은 기분?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다 빨리 메일을 지워라라는 걸 적극 사무실에서 네,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방금 그 마소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한 모든 순간과 어떤 상황들이 이제 다 기후위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맞닥뜨리는 순간에 딱 하고 뒤통수 맞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5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기후위기를 가장 크게 느끼는 때가 언제였는지, 어떤 상황, 어떤 사례였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고, 그런 상황이나 사례를 목도했을 때 혹은 내가 직접 무언가를 했을 때 그걸 느끼고 난 후에 내가 어떤 지점이 좀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마소는 그래서 이제 이메일 함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내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당장 이메일 다 지워라,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되게 실천적인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저도 메일함 관리나 정리를 상당히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요새 또 메일로 소통을 또 주고받는 그런 구조나 환경들도 아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되게 누적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저도 마소 말을 받아서 당장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이어서 방금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내가 기후위기라고 느꼈던 순간, 어떤 상황, 사례들 같은 것들이 있는지 좀 더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제 옆에 있는 쯔위가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되게 사소한 건데요. 이제 요새 여름마다 느끼는 게, 예전에 어렸을 때의 여름이랑 지금 살고 있는 여름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비가, 소나기가 요새 또 더 좀 거세게 아니면 더 불규칙적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늘 일을 하다가 문구점에 가서 잠깐 뭘 사와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우산을 안 들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죠. 이제 잠깐 비를 피하면서 이거를 그냥 뚫고 가기에 너무 세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떡하지 하다가 안 되겠다. 일단은 이게 비가 너무 거세게 오니까 일단은 우산을 갖고 나가는 게 맞겠다 해서 다시 이제 그 비를 살짝 맞고 돌아와서 우산을 챙겼어요. 근데 우산을 챙기고 나가려니까 비가 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벙찐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요즘 왜 우리나라 벌써 동남아 기후로 변했다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전 소나기가 아니라 정말 무슨 빗방울도 엄청 굵직하게 오고, 또 제멋대로 떨어지는 시기의 여름이 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아서 좀 한번, 그러니까 하늘한테 좀 된통 당한 건데, 뒤통수를 맞은 건데, 그 사건 하나로 좀 괜히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잠깐 이런 일이 아니라 앞으로 기후위기가 정말 우리 삶의 일부로 더 뼈저리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좀 걱정이 같이 좀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요새 얼마 전에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넘어왔는데, 여름이 언제 끝났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비만 한창 왔던 기억만 있어서, 이제 방금 쯔위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기후의 변화, 그리고 자연 환경의 변화 같은 것들도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이 좀 계실까요? 이현님, 네, 가능하신가요? 네. 네. 이제
폭염이나 폭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후 위기라고 했을 때 기상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삶에서 바로 좀 감각할 수 있는 게 어쨌든 날씨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올해 장마의 경우 이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장마들 기후 위기와 연관 지어서 좀 우리 목전에 다가온 네, 위험이다라고 기후 위기 활동가들이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기후 위기를 잘 감각하진 못해요. 네, 기후라는 건 되게 장기간에 걸친 변화고 그리고 기후 활동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1.5도인데요. 지금 지구 연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했을 때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찾아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생활에서 1.5도는 거의 감각하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1.5도가 변함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있는 저기 지역도 뭐 열대로 변함에 따라서 뭐 식물들 풍경이 바뀐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제 어릴 때 더 더웠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이 아니라 더 남쪽 지방에 살았는데 거기가 서울보다 아무래도 덥고 또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때보다 이렇게 기후위기를 잘 못 느끼고 사는 네, 겨울에는 좀 따뜻한 난방을 이렇게 쬐고 살고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을 쐬고 살아서 그런지 잘 감각이란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못 느끼는 편이에요. 게다가 또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되게 둔해서 남들 다 마스크 쓰고 다닐 때 뭐 어때 하고 습습하 하면서 다녔거든요. 네. 그런데 기후 위기를 감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식하는 문제라고 좀 바꿔서 생각해 보자면 올해 굉장히 많은 저는 좀 변화들이 있었어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뭐랄까 기후 위기란 말은 들어봤지만 이게 20년 전부터 되게 초등학생 때부터 북극곰 눈물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지구 온난화 된다고 하는데 뭐 아직은 많이 안 바뀌었네 싶기도 하고 뭐랄까 좀 극성적인 어떤 활동가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3, 40년 미래를 내다보는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활동가들의 말이고 뭔가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활동가로서는 그거보다 더 급한 의제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뭐 50년 뒤에 우리 인류가 멸종할 걱정보다 당장 5년 10년 안에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당장에 어떤 수모를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화연대 활동을 하면서 좀 청년기후 긴급행동이라는 또 다른 이제 기후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관련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장난 아니다. 오히려 저는 숫자들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네. 특히 많이 인용되는 보고서 중에 하나가 IPCC 보고서인데 이제 유엔에서 국가 간의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제 연구한 보고서인데 그렇게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네. 요 내용은 나중에 소개하는 걸로 하고 정리드리자면 기후위기는 개인적으로 감각보다는 인식의 문제로서 저에게 좀 다가왔고 과학자들이 많이 합의한 사실들이나 자료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참고로 이현님은 저랑 같이 활동을 하는 분인데 이과예요. 그래서 숫자에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감각보다는 인식이나 인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5도씨 상승 온도 상승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고 전 지구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체감하기 되게 상당히 어려운 숫자이고 온도 변화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기후위기는 뭔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그걸 찾고 그걸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감각이 아니라 인지하면서 대응하기 위한 실천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아까 제가 인사말하고 서두에 여는 말에서 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스크 오늘 왜 쓰고 계신가요? 네, 이제 바로 코로나19라는 이제 기후위기의 끝장판 아니죠. 이제 시작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19도 기후위기로 촉발된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감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어떤 실천들을 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 좀 계속 이후 얘기하면서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호련이나 애플도 이제 기후위기 관련돼서 내가 이때 기후위기라고 좀 느끼는 것 같다. 뭐 이런 사례나 상황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공유를 좀 부탁드려도 좋을까요? 네, 호련이 그 다음 이어서 말씀을 계속 해주실 겁니다. 네. 저는 그냥 가볍게 하는 자담회라고 해서 그냥 생활 속에서 단적으로 느꼈던 건데 맥도날드에 갔는데 토마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햄버거 안에 토마토 수급이 어려워서 토마토를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봤을 때 토마토가 되게 비싸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 전반적으로 다 되게 난리였잖아요.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막 폭염에 장마에 엄청난 그런 기후위기가 순식간에 닥쳐오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종합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끝입니다. 네, 저희가 문화연대 스트롤 라이브 포함해서 문화연대 활동가들이 얼마 전에 원주로 2박 3일 농촌 체험을 했습니다. 마른 농활인데 가서 농촌 체험, 나무 베고 이런 것들 실제로 하긴 했는데 이제 먹거리 문제나 농업 관련된 문제도 기후위기가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제가 채식을 3년 반 정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나 마트에서 채소 가격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애호박이 1,000원이었는데 장마 끝난 이후에 갑자기 2,500원, 막 3,000원대로 갑자기 급등했던 것들을 보면서 이게 무시 못하는 생활의 영역까지 기후위기가 침투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사례가 생각이 나서 방금 얘기해주신 토마토 얘기도 그렇고 상당히 공감 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애플이 좀 더 말씀을 이어가 보실까요? 네. 이하는 인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되게 감각적으로 느꼈거든요. 이번 여름에 바이러스 장염에 걸렸었어요. 근데 아마 설거지 안 해갖고 거기 물에서 바이러스가 있거나 아니면 그때 먹은 복숭아에서 바이러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근데 바이러스 장염 한 3일 정도면 끝나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친구가 죽 먹을래 왔는데 됐어 오지 마 이러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갖고 병원도 제가 가는 데가 좀 멀어요. 그래서 그냥 집 근처에 가갖고 잘 모르는 약 같은 거 잘 모르시니까 그 의사가 그런 거 먹고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의기소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비가 오니까 몸도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게다가 또 제가 그 전에 대장암 검사를 해갖고 되게 장이 좀 되게 민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사소한 것들이 우연들이 겹치면서 제가 바이러스 장염을 지금 3-4달째 앓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래서 약간 회복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리질리언스가 저는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구의 그 회복력이 가장 그게 거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정도로 나갔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제 몸에서 일어나는 거고 TV에서 산불 났네 아니면 북극 고모면 불쌍해 이런 시혜적인 입장이 아니라 저는 선택적인 게 아니라 이번에 몸소 경험하면서 큰일 났다. 나의 생존이 정말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느껴서 저한테는 기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기후위기가 갑자기 비가 와서 다 휩쓸리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지금처럼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제 바이러스 장염 같은 거 아니면 얼마 전에 그 수돗물에 그 뇌를 먹는 아베바 이런 거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거 다 징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일상생활에서 굉장한 위험들이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몸이 저처럼 아플지 않을까 이러한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신체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크게 위기나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리고 해외 뉴스 같은 것들 보면 어쨌든 애플도 말씀해 주신 것지만 이제 빙산이 계속 녹고 있고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크게 산불도 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 그리고 여기 있는 성북에서 느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점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로부터 시작하는 어떤 기후위기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감각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까 싶은데요. 그 우리의 어떤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한편으로는 기후위기를 유발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정말로 기후위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습관 같은 것들이나 행동 같은 것들을 쉽게 바꾸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이유는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뭐 이현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감각하는 것보다는 인지하거나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어떤 보고서라던가 아니면 어떤 이게 숫자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 객관화된 데이터 같은 것들 이런 걸 보면서 조금씩 이제 일상에서의 변화, 행동이나 실천 같은 걸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나 다른 분들은 이제 기후위기를 본인이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습관 같은 것들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걸 알았을 때 이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약간 처음부터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아가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초반에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은 이제 이현님이 또 추가로 좀 해주실 텐데요. 네. 네, 약간 앞선 말을 약간 정정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감각이 둔해서 뭐랄까, 네,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숫자에서 받은 충격이나 이런 느끼는 바가 더 컸다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 일단 기후 위기를 유발하는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습관 자체가 일단 바꾸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3달 버는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듯이 일단 습관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데 특히나 좀 기후 위기 관련해서 좀 실천이 어려운 지점은 저도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채식 부분이에요. 네, 채식이라기보다 정확히는 저는 비육식을 해보려고 하는데 당장에 먹을 게 없어요. 정말로 먹을 게 없고 특히 저는 요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주변에 식당을 찾아보면 비건 식당도 잘 없고 네 뭔가 이제 여기서부터 피곤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뭐랄까 생활하는 것들이 있고 그 피로감들이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되게 사소한 것 조그만 거 고치는 데에도 굉장히 사실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아닐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네. 사회운동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비육식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 환경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생활에서의 피로감이 크기 때문에 조그만 생활 속의 변화도 만들기가 쉽지 않더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방금 이현님 말씀 잘 들었고 이어서 이게 호련님 말씀해 주실 텐데 방금 이현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채식이 나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제도나 환경이나 시스템 안에서도 좀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기후위기에 관련된 실천도 병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이현님이 감각도 본인은 잘하고 인지도 잘하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음은 이제 호련님이 방금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이야기를 덧붙여 주실 겁니다. 네. 저는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식습관이 진짜 고치기 어려운 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밥 먹는 습관이 있어서 거의 인스턴트를 많이 먹고 그게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집밥 뭐 집에서 해준 밥이나 막 그런 유기농 막 야채도 안 먹고 편식이 엄청 심해서 항상 다 이렇게 막 피자에 올리브 빼먹고 막 이렇게 다 빼먹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나한테도 나쁘고 모두에게 나쁜 건데 근데 맛이 없어서 이게 고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건강하게 먹어야지 하고 이제 밀가루를 끊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밀가루 빵을 너무 좋아해서 밀가루 안 먹어야지 한 달 동안 안 먹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어떤 친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채식의 날 이렇게 정해서 하는 그런 캠페인을 올렸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그때 밀가루 안 먹는 거랑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하루 했는데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특히 밀가루도 안 먹으면 진짜 먹을 거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비빔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도 고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잘 체감이 이한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없잖아요. 올해는 뭐 코로나다 뭐다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나마 인식하는 사람들이 감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그 전까지 진짜 그런 인식을 감각한다는 게 진짜 어려워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피해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이게 거대하고 뜬구름 잡는 담론인 것처럼 느껴져서 실천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편하게 실천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한편은 또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채식을 하면서 마트나 이렇게 들어가서 군것질을 하려고 이게 뒤에 이게 성분표나 이렇게 보면 이게 고기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정말 안 들어갔을 법한 과자에도 고기가 들어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불편함을 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때가 이제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마소가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네, 저는 아까 이거 촬영할 때 마스크 내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이게 마스크 혼연일체된 게 너무 제 몸에 붙어 있어서 내가 마스크를 안 벗고 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또 알게 된 거여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식문화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좀 요즘 조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저희 가족이 해외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조카가 보고 싶은데 조카를 볼 수가 없는 요즘 환경인 거죠. 아예 출입국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조카를 보려면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될까? 정말 이상가족인 거죠. 재난가족이 되어버린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정말 문화를 정말 즐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페스티벌, 뭐 여행 이런 문화적 요소를 진짜 즐기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 연도 페스티벌에 완전 단절되고 이제 여행을 아예 제 미국 여행 자체가 아예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재난 사회가 20-30년 전의 일들이 지금 일어났으면 지금의 일이 또 20-30년 후에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봤었을 때는 저를 조금 잘 환경적으로 통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비행기 티켓을 여행을 조금 내가 불필요하게 내 감정적인 해소의 요소로 제가 이번 연도에 제주도 5, 6회를 한 번에 결제하는 또 이런 행사가 있어서 결제를 해놨는데 그런 걸 과감하게 그냥 좀 취소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제주도에서 살다 왔거든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제주도에 돌이 죽어가고 제주도에 이제 살고 계신 도민들이 여행 오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그런 역겨움을 조금 보면서 여행과 페스티벌에 대해서 소비되는 플라스틱들, 그제 페스티벌 가면 사실 다 테이크아웃에다가 이제 일회용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친구가 또 제주도 친구가 있어서 저희는 웬만하면 다 이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를 쓰고 일회용이 우리가 얼마큼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 조금씩 바꿔 나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사실상 먹는 거는 사실상 저도 너무 포기를 못해서 아 이거 잘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맨날 이제 후회와 채찍질을 하면서 하지만 과감하게 했던 부분은 여행에 대한 부분과 페스티벌에 대해서 이제 문화를 향유했을 때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일회용품 사실 거기서 이제 뭔가 다시 쓸 수 있는 뭔가 방석이나 종이 같은 거 등받이를 주긴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나무를 잘라서 만들게 되는 원초적인 거의 해결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등받이도 누가 버리면 주워서 다음 날에 쓰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향유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를 좀 잘 자기를 탐색해보고 예, 가늠을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비행기가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행도 문제고 이걸 좀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여가 문화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바라보게 될까에 대한 고민도 아까 문화예술 페스티벌 얘기하셨던 것처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 마소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중요하다고 느낀 지점은 아까 제주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를 느끼고 그에 대한 문제를 체감하는 격차가 도시와 지역 간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지역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쨌든 국가 경쟁력이 낮은 국가가 이렇게 선진국에서 기후 위기를 유발하는 문제들을 그대로 이제 체감하게 되는 문제 또 분명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도 각각 지역마다 어떤 격차가 있는 것들도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뭐 쯔위나 애플도 관련돼서 더 얘기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아까 구조 얘기하셨는데요. 저 진짜 동감하는데 저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되게 망설여지는 마음이 너무 복잡해질 때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뭘 사려고 하면 그 배달하는데 탄소 배출이 되잖아요. 그 배달료가. 근데 제 집에 앞에 마트 가서 예를 들어서 참기름이 160mg에 5,900원이에요. 근데 이제 쿠팡에서 5,100원이거든요. 그럼 근데 거기다 배송료가 2,500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마트에서 사는 게 저한테는 더 좋아요. 경제적으로. 근데 쿠팡에서 그 두 배 320ml가 5,880원이에요. 그럼 그거 사잖아요. 배송료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는데 그러면 이제 과소비랑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근데 사실은 쿠팡 같은 경우가 되게 자기가 딜을 잘한다 이러는데 사실은 살짝 우리도 갑질 아니야? 라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띄워올 때. 그리고 사실 굉장히 많은 유통회사가 쿠팡을 고소를 해요. 고발한다 그러나? 독점 횡포다. 근데 계속 쿠팡은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잠깐 시장 획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법에서는 경제법에서는 그 미디어 디지털 관련한 이러한 시장을 못 따라가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도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근데 그런 것들 그래서 계속 그 문제가 없다. 미국에서도 아마존도 문제가 없다고 계속 판결이 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얘네는 독점 모노폴리다 그런 비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계속 조직 말씀하셨잖아요 구조.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라 그러한 큰 구조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실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육식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로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비건 레스토랑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구조를 봐야 되지 않을까 되게 고민하면서 이제 저의 일상은 마음이 너무 복잡하죠. 이거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노동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와 택배 진짜 너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택배야말로 요새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택배가 엄청 포화 상태. 그러니까 추석 전에 또 뉴스 기사를 하나 본 게 이게 서울 수도권 인근의 매립지가 포화 상태다 쓰레기 때문에 일회용품이랑 그다음에 추석 때 발생하는 쓰레기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기사도 상당히 많이 봤고 방금 애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택배가 그냥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노동하고도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독과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단순히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이라던가 네, 어떤 이게 플랫폼 경제, 플랫폼 자본주의 이런 부분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다각적인 얘기를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어서 쯔위가 더 추가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먹거리 식습관 얘기도 나왔고 또 산업적인 문제도 나왔고 굉장히 심화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기후위기를 바꾸기 어려운 이유 기후위기 하여튼 그랬을 때 좀 옛날 생각을 좀 했어요. 뭐 좀 이걸 말하면은 제 나이대가 뽀록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저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그때만 해도 기억이 나기로 누구 집에 에어컨이 있다 그러면 굉장한 뉴스거리였거든요. 와 쟤네 집에 에어컨 있대 가자 놀러 가자 뭐 그랬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이제 에어컨이라는 게 흔치 않은 거였는데 그러면 물론 더웠겠죠. 이제 저는 선풍기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집에서 삶이었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뭐 더워서 못 살겠다 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이게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서 너무 더워졌기 때문에 에어컨을 꼭 써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단적으로 말해서는 에어컨이 있는데 안 쓸 수는 없잖아라는 걸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우선은 더우면은 에어컨을 우선 찾게 되는 게 우리 몸에 이제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에어컨을 더 많이 트는 게 되고 그 에어컨이 더 계속해서 기후 문제를 더 심화를 시키고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올해 여름은 저는 솔직히 올해 여름은 작년보다는 덜 더웠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거 생각하더라도 제가 방에 있을 때는 자취방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에어컨을 좀 최소한만 틀려고 노력은 하긴 했습니다. 그거를 하긴 했는데 물론 그래도 뭐 네, 안 틀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뭐랄까 습관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런 내적 갈등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당장의 편리함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나중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참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계속 당장의 편리함의 판정성을 거두고 있긴 한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옛날과 지금의 현재 기억과 감성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인들의 습관이 다 들통났죠. 지금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습관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가 다 들통이 났고 앞에 전체 구성 소개와 안내를 했을 때 제가 지금 이제 얘기 나누는 꼭지는 오늘의 자담회를 여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사실 괄호 쳐여 있는 말이 있었어요. 답 없는 기후위기라고 이런 식으로 물음표가 있는 말이었는데 정말 기후위기 답이 없는 것인가? 방금까지는 이제 좀 의무라고 정말 문제다라는 인식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뒤에 있는 시간에서는 이제 문화예술 현장과 그리고 시민시장에서는 그럼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사례나 실천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7꼭지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나눠보면서 각자가 생각하시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생활 일상에서 느꼈던 사례들 중심으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다음은 이제 기후위기와 문화예술 현장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어떤 실천 사례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바로 넘어갈까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게 쯔위가 시민시장 관련돼서 소개를 했던 것처럼 문화예술계 안에서도 이제 기후위기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와 그 전 사회적으로 느끼는 그런 문제점이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그대로 느껴지고 있는 그런 실태, 현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초대한 그 문화연대 스틸얼라이브에서 좀 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끌어나가면서 오늘 또 성북이나 청년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뭐 추가로 질문하실 것들 아니면 덧보태고 싶은 것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덧입히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좀 해보면, 그래서 실제로 문화예술계 현장이 체감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냐,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문화예술계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술인들이 창작하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아까 일곡제에서 마소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그 문화, 그 환경까지도 문화예술계라고 좀 넓게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애플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도, 뭐 시스템, 구조 이 부분까지도 문화예술계라고 했을 때, 이제 문화예술계가 체감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두 번째 꼭지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혹시 그 문화연대 스틸얼라이브의 이현님이 저희가 그 기후앞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예술 실천 사례 같은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매번 연재를 하는 꼭지를 담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과 빗대어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이라는 이제 말이 붙으면 좀 부담이 좀 되기 시작하잖아요. 아, 내가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네. 하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몇 가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술행동 사례들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네, 좀 최근 주목해서 보고 있는 사례들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제 흔히 행동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 있어서 좀 예술의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 차용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멸종저항이라는 기운동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파리의 한 광장을 이렇게 붉은 피로 물들이는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네,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가다가는 모두가 멸종할지도 모른다라는 거를 되게 붉은 실제로 피를 쓰진 않았고, 네, 붉은 페인트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한다거나, 또 뭐 독일의 한 이제 대학에서는 기후 위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단두대에 목을 걸고 광장에 나오기도 했어요. 네, 네, 이제 단두대 위에 지탱하고 있는 받침대는 얼음으로 해뒀어요. 그런데 이렇게 얼음이 녹으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구가 더 따뜻해지고, 네, 따뜻하다는 말로 좀 부족하죠. 네, 끓게 되고 하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가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의 경각심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예술 행동들이 곳곳에서 기획되고 있고 실행되고 있어요. 네, 한편 좀 좁은 의미에서 문화예술 현장이라고 했을 때 좀 창작 작품에서 문화 기후위기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작가 개인적인 관심과 실천 중심이지 하나의 막 운동이나 흐름까지 만들어지진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올라프 엘리아슨이라는 설치 미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이슬란드에서 되게 커다란 빙하 덩어리를 영국까지 공수해 와서 길거리에 설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빙하가 녹는 게 되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고, 우리 삶의 터전이 녹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네, 등등 이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들도 있고, 한국에서는 올해 초에 이제 인류세를 주제로 한 전시들이 열리기도 했고, 앞으로 좀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다양한 뭐 전시나 공연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한편으로 또 연극 쪽에서도 이제 기후위기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콜렉티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 팀에서도 딩굴이라는 팀인데 세미나를 하면서 다음 스텝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아무튼 요런 저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계에서의 실천 사례들이 있고, 한편으로 저 또 재밌게 봤던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피스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만든 팀인데, 전시 작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가벽들이
이용되잖아요. 그리고 한편 뭐 작품을 창작할 때도 여러 가지 소재들이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쓸 수 있는 소재들을 좀 중계를 하더라고요.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네. 그래서 뭐 쓰고 나면 석고 보드라거나 혹은 좀 멀쩡한 이제 가벽이라거나 이런 것들. 가벽이라기보다 네. 뭐라고 하죠? 저기 있는 네. 네. 네모난 상자. 네네. 그런 사례들도 생기고 있고, 네. 앞으로 더 이렇게 좀 재밌고 유의미한 실천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현장은 기후위기 또 기후위기지만 코로나19에 의한 영향, 어떤 피해 같은 것들이 더 크게 받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한편은 드네요. 그래서 한창 때 한 3월, 4월, 5월 이때쯤에 이제 공연장이나 영화관이라던가 뭐 페스티벌 자체가 중단이 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그런 사태들이 계속 이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걸 준비했던 기획자들이나 예술가들이 설 자리가 계속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됐던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기후위기와 관련된 문화예술계 현장의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따가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시민시장에서 또 뭔가 이제 행사를 진행할 때 그 하나의 코너로서 이제 뭐 문화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이제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진행을 할 때 이게 기후위기를 고려하면서 그 했던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지금 말고 조금 이따가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얘기를 이어나가면,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예술이라는 것들이 활성화되고 그게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이 공인이 되면서 한편으론 제도에서는 이제 비대면 예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정책까지 이제 문체부에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연 이게 기후위기 혹은 코로나19를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정책인가 제도인가에 대한 사실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대면 컨텐츠화를 할 수 있는 예술 장르 안에서만이 또 가능한 그런 정책은 아니냐, 이런 식의 일부의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문화예술계 현장이 이제 예술가들도 그렇고 그걸 이제 정책이나 제도를 위반하고 집행하는 그 행정기관에서 이제 문화예술과 기후위기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 넓은 어떤 인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어서 이제 애플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문화예술 현장에서 이게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문화예술 작업이라던가 노동을 하면서도 이제 탄소라는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발자국에 대한 이야기, 사례나 혹은 이게 문화 정책에서의 기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산업이라고 되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약간 사실은 적어요. 근데 그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과 폐기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 그것까지 다 합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책 만드는 산업 보면 뭐 산림 벌채, 오염 폐수, 탄소 배출 이런 게 있고, 아까 미술 전시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뭐 재료뿐만 아니라 뭐 가벽, 그 색깔 칠하는 거 매번, 그리고 엄청나게 나오는 그 뭐 퍼포먼스 할 때 나오는 그거 다 버린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리고 요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판 뉴딜 말씀하시면서 문체부가 사실은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2%밖에 안 썼어요. 친환경 SOC 만드는 거는. 그리고 거기 그 비대면 서비스에 몰빵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디지털이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잖아요. 그거를 하려면 90%
웨이스트 이상, 그러니까 전기를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화력발전소, 석탄 그리고 핵발전소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를 돌리는 거는 지금 6%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전기 사용량의 가정에서 쓰는 게 전 세계적으로 15%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데 전기를 쓰는데, 그게 2030년에는 45%까지 올라가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폐기물이 되잖아요. 디지털은 딱 속지가 않으니까. 네, 엄청나게 업그레이드하고 그거 하드웨어도 교체되고 이런 고치기보다는,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고치기보다는 계속 사는 게 나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쿨한 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더 그게 가속화되고 있고, 근데 그거의 그런 폐기물의 이 웨이스트의 그 전기 폐기물의 70%가 중국에 수입이 된대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 마켓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 제대로 소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소각도 잘 안 하고, 노동 문제도 있고, 되게 그러니까 굉장히 오염된 공간에서 노출이 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플라스틱 소각할 때 오염 물질, 그다음에 그 근처에 곡물들이 오염이 되는데, 그 곡물들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이 안 되는 거를 베트남에서 또 수입을 한대요. 근데 베트남에서도 우리가 또 지금 굉장히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무서워.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사실은 그래서 디지털 사용해갖고 전기 사용료가 전 세계 그 탄소 배출의 4%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문화 산업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도 문체부나 그 문화예술 영역에서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별거지만 우리보다 더 다른 산업들, 제조업이나 뭐 에너지 산업들이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냐라고, 그러니까 좀 더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안일하게 대응하는 게 너무나 사실은 자연적인 게 아닌가,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문화산업이라는 게 그냥 문화산업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산업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제조업 같은 거를 끌어가는 동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통신망 서비스랑 굉장히 연결이 돼 있잖아요. 디지털 핸드폰, 반도체,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 만드는 거. 근데 그러니까 문화산업이 성장을 해야지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신망 회사가 더 빨리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으니까 더 빠른 5G 같은 거 빨리 깔려고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엄청나는 탄소 배출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또 무슨 말을 했지? 그다음에 한류에서 아시겠지만 화장품 산업도 있고 관광 산업도 있고, 관광 산업 하면 비행기 산업도 연결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유통회사뿐만 아니라 거기서 굉장히 많이 그 실시간 문화 영상 많이 그런 사업 많이 하잖아요. 디즈니도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제조업이나 유통이나 이런 것이 다 문화산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이나, 근데 제조업이 굉장히 많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고,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문화 영역, 예술 영역에서도 우리 미술 전시가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데, 미술이라는 게 우리나라 도시 계획과 도시 문화 재생에서 굉장히 많이 아이템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아이템.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아티스트 레지던시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미술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굉장히 많은.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1%가 아니라 사실은 따져보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유인한다. 유인? 나쁜 뜻이 아니라. 그다음에 또 문화산업이라는 게 범주가 확대되면
뭐 게임 산업, 뭐 박근혜 정부 때는 게임 산업이랑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 것까지 따지면 문화산업은 굉장히 크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안일하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마디마디의 탄소 배출을 잘 확인하고 그거랑 또 다른 제조업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체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정책을 만들어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다시 말해도 돼요? 마지막 거? 네, 그러니까 문체부는 그러니까 다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거 방금 말씀해주신 분들 되게 중요하죠. 그 문화예술 현장이라고 했을 때 그 산업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예산안에서의 비중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문화예술의 파급 효과는 그 상상 이상인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그 예산에 직접적으로 투하되는 그 범위보다 훨씬 상상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그냥 드는 생각은 예술이나 문화예술이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무언가보다도 아까 이현이 그 사례로 얘기해줬던 것처럼 뭐 꼭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를 문화예술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형태다, 이거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나 성격 같은 것들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혹시 쯔위가 또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시민시장 안에서 문화예술 관련된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이제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서 그런 행사 혹은 시민시장 같은 것들을 기획을 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련하고 마소는 어쨌든 성북에서 문화예술 행사나 어떤 문화활동들을 같이 기획하거나 참여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두 분들이 그 두 분이 이제 성북에서 활동하시면서 느꼈던 이제 문화예술과 관련된 혹은 관련된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소감, 뭐 느낌, 뭐 사례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쯔위가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우선은 기후 위기와 시민시장,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기상적인 면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시민시장이고요. 이게 또 아까 그렇다 보니까는 네, 잠깐 다시 할게요. 어쨌든 기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시민시장인데, 사실 요거는 기후 위기 자체가 시민시장을 이제 위협했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기후 위기에서 파생된 코로나, 이것도 현재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여기서 서울시민시장 협의회에서 일하기 전에 이제 나름의 오리엔테이션 듣기로는 각 시장이 열릴 때마다 뭐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또 인사도 드리고, 거기서 그 시장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못했죠. 못 열렸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생각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물론 그런 것들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온 것들 중에 한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 시민시장 열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들이 또 하나씩 점차 풀어놨어요. 지금 밑에 이제 쌓아놓은 라인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만 꼭 쓰면 된다, 그러면은 열 수 있다라고 했다가 그런 이제 좀 코로나가 심해짐에 따라서 아니면 그게 안 멈춤에 따라서 저희 체온을 재라, 또 손소독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냥 물티슈도 아니고 저 살균되는 물티슈도 놔야 된다라고 했다가 이제 막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동선을 파악해야 되니까 방명록을 하나씩 꼭 쓰라고 해라. 그래서 입장 통제를 하라고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QR코드 찍는 시스템을 개발했으니 요거를 쓰세요.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좀 더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더 늘어난 거죠. 이제 시민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인력 제한 이런 것도 있고 또 요거 말고도 이제 또 재밌게 하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은데 그러면서 좀 현실적으로 많이들 다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었던 시장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들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지나가고 예전에 이런 추억이 있었지 좀 힘들었어라고 하면 가장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또 장기화되고 또 앞으로 어떤 기후 위기가 또 와서 지금 세팅해야 되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겨우 열 수 있는 상황이 만약에 생긴다면은 또 그런 어려움을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가 또 굉장히 많은 숙제로 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좌담회를 하는 이 상황도 지금 앞에 사람들이 없고 이제 카메라와 저희끼리만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도 한편으로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씁쓸함이 사실 있는 거고, 이게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특히나 더 잘 드러나는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관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예술에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특징이나 가치는 이게 관객과의 상호관계성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차단되거나 혹은 단절되면서 이제 어떻게 비대면 형태로 관객과의 상호관계성을 맺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본질적인 질문까지 던지게 되면서 이 부분이 시민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시민들과 계속 만나는 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게 되는데, 기후위기가 계속 이거는 뭐 끝나는 건 아닌 것 같고, 기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대한 고민이다 보니까 앞으로 더 큰 기후위기 문제가 왔을 때 시민시장이 어떤 태도와 성격을 가지고 기후위기를 대응할 것인지 되게 본질적인 고민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어서는 이제 성북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호련이나 마소 두 분 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호련이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쯔위가 해주신 말씀에 이어서 되게 저는 사실 기후 위기라는 그런 단어를 체감한 지 되게 얼마 안 됐어요. 막 여기 시민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사실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 좌담을 기획하신 시민시장 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진짜 아무런 인식이 없었어요. 되게 현장에서 엄청 많이 고민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봐 왔어요. 그냥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전달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행사 하나 꾸릴 때 주전자 사용한다던가 텀블러 사용하게 한다던가 일부러 일회용품 놓지 않는다던가, 저런 포스터도 콩기름과 FSC 인증을 받은 종이로 인쇄를 해서 준다던가, 그런 행동을 굉장히 사소한 것들을 신경을 엄청 많이 쓰는 거를 봐와서 그런 게 현장에서의 되게 큰 고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쯔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좌담회 준비하면서도 막 이런 것들 준비해야 되고 기후위기 좌담회를 준비하는데 자꾸 일회용품을 막 사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마이크 캡 같은 거 써야 되는데 기후위기 관련된 좌담회인데 이걸 써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이 계속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되게 엄청 아이러니하다고 느낀 게 그냥 그거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안 걸리려고 마스크 쓰는데 마스크를 써서 기후위기가 생겨서 기후위기 때문에
또 다른 전염병이 생기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마스크 쓰지 말아야 되나? 막 뭐 다른 대안이 있겠지만 그런 악순환 아이러니들을 이 문화예술 현장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 진짜 재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보여주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이런 거를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지금 말을 해드려도 되나? 그 앞에 보이는 저 파우치가 저희가 만든 업사이클링해서 만든 파우치인데 그런 모양의 과자 모양의 파우치가 아니라 진짜 과자예요. 과자 먹은 거 쓰레기 모아가지고 저희 멤버들이 다 미싱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 사실 이거 몇 개 만든다고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서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진짜 못생기게 만든 그런 거 말고 예쁘잖아요. 예쁘게 되게 고생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런 저 옆에 있는 대나무 칫솔도 이거 기획하신 추가 되게 고심해서 굿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가 기후를 망치지 않는 길로 가도록 문화예술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되게 고민이 많이 담겨 있는 작품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의 아까 상호관계성이나 대면성 이런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시민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영역이나 장르가 문화예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령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예술에 창작하거나 기획하거나 이제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측에서는 이제 뭐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작은 되게 고민이더라도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실천들을 계속 보여주면 그걸 자체로도 이제 문화예술 현장을 경험하는 시민들이 조금씩의 이게 의식 변화라던가 인식의 변화 같은 것들을 느끼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네요. 이어서는 이제 마소가 이제 관련돼서 좀 더 추가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네, 저는 아까 사전에 처음에 저 소개했을 때 서울시 청년 공간으로서 무중력지대라는 공간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간 사업이긴 하지만 따로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업을 계속 또 공간과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재상이 어떤 느낌을 받았었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물어봤을 때 제 마음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비언어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단절이 되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년 공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공간을 모든 민주적 공간으로서 공유 자산으로 만들고 싶은 원대한 또 큰 꿈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접근성이 너무 없는 거죠. 이 공간을 사실 저희가 청년들도 활용하긴 하지만 청년들 누군가의 가족, 부모님이 되실 수 있고 어린 아이들이 포켓몬 잡으러 이제 와이파이가 터지니까 저희 공간을 또 활용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열고 닫음을 저희가 알려줄 수 있는 채널은 SNS밖에 없는 거예요. 뉴스레터 이런 정보력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항상 저희가 문의 전화를 오는데 노동자들이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어쨌든 나라의 이제 중요한 사항이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공간을 이용하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심리적으로 노동자가 가지는 죄책감들, 그리고 왜 공간을 하지 않아요라는 그 언어적에서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노동자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 그러니까 노동자도 어떤 사람이잖아요. 코로나 블루와 블랙을 넘어서 레드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주체자인데 그런 걸로 계속 다시 뭔가 이게 되새김질을 하게 되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있고, 그리고 이제 호련도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마켓 형식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만들게 되면서 사실상 우리 그게 모든 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기능을 가져야 되는 기능자가 돼버려야 되는 상황에 내가 퇴근하지 못하고 기능을 숙지하기 위해서 기계를 알아보고 예산은 또 한계가 있잖아요.
계계를 알아보고 그걸 습득하는 과정에 노동자에 대한 노동력이 되게 뭔가 과열이 되고 있다는 상황으로 되게 많이 느끼면서 사실 저희는 그렇게 노동 과열이 되지 않는 선 한에서 이번 연도만 한 해를 잘 지내는 게 저희 목표긴 하거든요. 그리고 잘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느끼게 됐었고 이런 지점을 좀 계속 잘 해결해 나가야겠다. 아직도 잡을 좀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용자이기도 하지만 하반기에 공연과 페스티벌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시 얘기하셨고 가격 얘기하셨을 때 제가 진짜 죄책감이 느꼈던 게 제가 주말에 전시 2개를 뛰고 왔거든요. 그래서 8시간 동안 2개를 막 다 너무 오랜만이니까 근데 즐기면서 했는데 그때 진짜 죄책감 많이 들었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행사들이 이제 떨어지니까 뭘 주어야 되고 내가 뭘 즐거워했는지를 잘 혼동하겠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용자도 있지만 제가 이용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부분도 문화예술 안에서 어떤 게 내가 원래 즐겨 했었고 더 즐기고 싶어하는 건지를 좀 잘 알려주는 가이드가 좀 잘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이제 잘 가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무실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하면서 계속 움직였던 사항들은 저희가 프린트 종이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저희가 서울시 사업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보조 프로그램을 쓰고 있긴 하지만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어야 하는 행정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서 생기는 뭐 이제 복사 용지 이런 걸 좀 재생할 수 있는 단가가 생각보다 차이가 크게 안 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찾아오면서 복사 용지 쓴다라거나 행사장에서 일회용을 아예 자제를 하고 모든 행사에 텀블러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들도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장지 같은 거 뭐 썩는 포장지나 답례품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간을 이용한 친구들도 문화예술 친구들도 있고 저희가 어떤 시민의 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활동 거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는 친구들 협력 파트너와 저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저 가게들의 생존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빵집을 좀 잘 지역 소상공인 빵집을 좀 이용한다거나 그리고 저희는 프로그램 하면서 청년들이 먹거리에 되게 많이 패스트푸드나 이제 플랫폼 노동자의 한계를 저희가 되게 많이 맛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의 먹거리를 조금 제공해 줄 수 있는 청년 농부들의 작물을 연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키트를 우리가 그 집을 배송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오게 해서 즐기게 하고 좀 이 공간을 인식시키고 언젠가 열렸을 때 다시 한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알려주면서 청년 농부들의 그 건강한 작물들의 히스토리와 같이 또 다른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좀 저의 암묵적인 욕심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뭐 대나무 칫솔 저희도 굿즈도 대나무 칫솔을 또 사용하게 되고 사실상 박스도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건 저희가 이제 공간을 지켜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서울시가 이제 인력을 좀 보충해 줘가지고 공간을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저희가 휴지나 물티슈를 굉장히 많이 쓰고 택배를 통해서 박스가 진짜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물을 닦아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박스들을 좀 잘라서 걸레로 쓴다든지 아니면 뭐 발받침으로 쓴다든지 이제 그렇게 뭔가 해볼 수 있는 거리들로 이제 현장에서는 좀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했죠.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실천적인 방법들을 계속 실험하고 시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까 뭐 문화예술이라고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문화와 예술을 자꾸 붙여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마소가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것들, 그러니까 문화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거나 대처하거나 혹은 고민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아까 예술 현장, 그러니까 예술이 보여줄 수, 기후위기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역할, 기대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게 엄청 드라마틱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반대로 예술이 꼭 그걸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꼭지와도 사실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각자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처럼 방금 마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문화적인 변화, 삶의 전환,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네,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민시장 얘기도 계속 언급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문화예술, 기후위기와 문화예술과 더불어서 이제 기후위기와 공동체 그리고 시민시장,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시민시장과의 얘기, 관계 같은 얘기들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를테면 시민시장이라는 표현이나 어떤 개념들보다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의 기후위기 뭐 이런 식의 접근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꼭지를 처음에 전달받았을 때 고민이었던 지점은 어쨌든 이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기후위기에 관련돼서 그래서 아까 호련이 시민시장 준비하시는 분들의 노고나 이제 고민 같은 것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떤 포스터라던가 기후위기를 알리는 포스터, 그러니까 시민시장을 홍보하는 포스터라던가 뭐 이런 것들 안에 소소하게 작은 일러스트 같은 것이라도 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어떤 작은 메시지 같은 것들을 넣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사전에 계셨거든요. 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 또 좁게는 공동체 뭐 안에서 기후 위기를 알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애플이 이제 기후 위기 관련해서 시민시장 혹은 공동체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기획이나 운영 같은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제안이나 의견 같은 것들이 있으신지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오기 전에 좀 준비를 해왔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시민시장이 공론의 장이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공론의 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자기 생각들을 거기서 사회적 합의도 이루고 갈등도 이루고 서로 위치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협력도 하고 교육할 수도 있고 인식 변화할 수도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기후위기를 알게 되면 엄청난 죄책감을 시달리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울해져요. 이게 죽겠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심리치료를 받으세요. 기후위기 활동하시다가 너무 우울해갖고 이런 여러 방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이제 거기에 상인들, 그러니까 벤더들이라고 그러나요?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기후위기 고려한 작업 제작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백업들이 필요해요. 어떤 재료들이 좀 더 기후변화에 효과적일까?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 아니면 기후위기 자체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아까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각자의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후위기에 실천할 수 있는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면서 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느끼는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해왔던 거는 이거예요. 서울시민시장이잖아요. 이게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게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거기 예산을 할당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라이프 스타일 변화하고 이런 이벤트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책 면에서 사람들한테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산도 여기 할당이 되어 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변화나 교육이나 사회적 합의 등등을 이끌어내는
지역 사회에서의 공론의 장, 하나의 허브로 역할을 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냥 상상을 좀 해봤어요. 저도 이제 문화정책 활동을 하니까 그 안에서 기후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예산이 이를테면 성인지 예산이라던가 아니면 청년 인지 예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나 의제별로 그 예산의 파일을 좀 정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이게 문화예술이나 시민시장 뭐 아까 예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도 기후 인지 예산 그냥 상상을 해보면 이런 식의 예산 배분 같은 것들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정책적으로 좀 더 뭐 집행력을 올리거나 이게 좀 실행력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식의 좀 고민도 저도 비슷하게 해본 적이 있어서 네, 말씀을 좀 보태 봅니다. 네, 이어서 다들 이제 어떤 한 공동체에 다 속해서 활동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제 뭐 성북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고개마을 협동조합 같은 것들도 있고 공성부 원탁회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문화연대 활동하시는 분들도 문화연대 안에 조직도 공동체고 이제 각각의 활동가들도 또 어떤 공동체에서 이렇게 다 활동을 하시는데 그 공동체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어떤 논의 같은 것들이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 같은 것들을 좀 해보신 적이 있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받고 싶습니다. 네네. 혹시 가능하신 네 이현님이 그러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실천 사례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약간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 이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인류 모두가 직면한 문제이지만 한편으로 인류로부터 유발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가해자랑 피해자가 동일한, 그러니까 인류가 여태까지 맞닥뜨린 적 없는 문제이고 이 점에서 막 탄소 배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막 나는 어떻게 줄이지, 뭐 우리 조직은 어떻게 줄이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줄이지, 내가 속한 뭐 문화예술계는 어떻게 줄이지 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한편으로 되게 죄책감을 갖기 쉬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잘못 살았어, 그러면서 이제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구조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 어쨌든 기후위기 이야기를 시작하면 뭔가 좀 불편해지는 기분이 어쩔 수 없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저희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분들도 공감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한편 한국이 소위 기후위기 악당 국가라고 이렇게 지목을 받는데 그래봤자 지금 중국이 배출하는 양은 코딱지만큼이거든요. 비하자면. 네. 한편으로 또 지금은 중국이 되게 많이 배출하고 있지만은 기후위기 누구 잘못이냐고 했을 때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이렇게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야 중국이 되게 많이 이렇게 개발되고 해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배출한 탄소량을 아직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내 잘못은 아닌 네, 하지만 내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 이런 이중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데, 네, 공동체에서 실천 이야기하기 전에 문화예술이랑 약간 또 연결지어서 앞에 이야기를 좀 이어가자면 어쨌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가장 실행하기 쉬운 방법은 무엇을 금지하는 거인 것 같아요.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산업이야 벌금 내.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자연스럽게 땅을 하면서 부동산을 이용하면서 지대를 내잖아요.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물을 사 먹는 것도 지금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공기만은 뭐랄까 유독 공공재처럼 남아 있는데 이걸 사유화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탄소 배출하는 만큼 뭐 벌금 내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텐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금지만으로는 무언가를 바꾸는 데는 되게 한계가 있고 되게 뭐랄까 돌아오기 쉬운 것 같아요. 다시 이전처럼. 그래서 삶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에서의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건데 네. 앞서 말씀드린 거랑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뭔가 끊긴다는 걱정이 있어가지고 계속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쟤랑
뭐 회계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어떤 전환이라는 프레임으로 봤을 때 좋은 가치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공동체나 시민 시장과 관련해서도 예컨대 최근에 저 재밌게 봤던 개념 중에 하나가 기후 미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못 먹어, 무언가를 참아 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기후 친화적인 밥상으로 구성했더니 이거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전환하는 개념이죠. 네, 이런 전환하는 힘들이 문화예술이나 혹은 공동체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시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획들, 좋은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대형 마트에서 싼 가격에 진열된 뭐 야채나 채소들은 가성비가 최고야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하지만 뭐 시민시장이나 혹은 농부들이 직거래할 수 있는 시장에서는 가성비만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뭐랄까 농부의 노고를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유기농이라는 뭐 새로운 가치도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농부의 노고에 해당되는 뭐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유통을 했어라거나, 혹은 뭐랄까요, 미식에 해당하는 가치가 뭐가 있을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뭐 이 채소는 탄소를 많이 흡수해서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 식물이야 라는 식으로 이전에 우리가 좀 많이 먹지 않던 야채와 채소를 소비하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의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제가 속한 이제 문화연대 스틸 얼라이브에서도 어떤 체크리스트, 처음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지금 전기를 이렇게 전기 스위치를 끄지 않고 가는 걸 하지 말자. 뭐 오늘은 뭘 하지 말자. 뭐 뭘 더 해보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달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모두가 동참했어요. 막 일주일 동안은 모든 활동가들이 이렇게 점검을 하고 했는데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다 보니까 그 피로도가 사실 누적되고, 뭐랄까 더 이렇게 힘을 싣는 방법이 아니라 힘을 빼는 방법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주어진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어떤 체크리스트로 죄들을 나열하고 그 죄를 짓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활동만큼이나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더 좋은 가치들을 상상해내고 이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동체 내에서도 실천을 하고, 시민시장에서도 만나는 다양한 벤더들이나 시민들에게 그 방향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기후위기를 접근하는 방식의 전환이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게 우리 개인의 실천부터 물론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 우리도 사회의 구성원이고 공동체 안에서 활동을 하니까 그 공동체가 같이 기후위기를 대응하거나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전환적으로 사고하면서 실천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졌네요. 네, 다음으로 혹시 쯔위가 이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은 이제 지금 현 시국 상황이나 이제 앞으로 있을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거였다면은, 그래서 그럼 그 걱정은 걱정인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고 있나 라는 것도 조금 서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도 사실 공동체가 좀 가까운 공동체이고 먼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공동체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무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일을 하고, 또 점심 먹고 저녁 먹어야 되니까 같이 밥을 먹고, 또 같이 밥을 먹었으면 또 치워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여기서 느끼는 게 조금이라도 더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뭔가 좀 그런 쓰레기들을 정리하고자 그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올해 좀 많이 느꼈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방에서는 그 실천을 좀 못해서 좀 죄책감을 느끼면서 일단 먹고는 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서 많이 좀 배워가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체 내부적으로는 그런 실천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것도 좀 실천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리고 또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많이 열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올해 열리는 경우에 보면은 특히 좀 유독 하여튼 조금 더 이제 친환경적이나 아니면은
그런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올해 이제 진행하는 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이 꼭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그냥 1년 전체 일정을 쫙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게시를 해서 이거를 1년 내내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홍보하는 데 있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경우를 좀 최소화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를 열 때에도 특히 좀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친환경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첫 번째로는 그 우선은 시장을 운영하면서 물론 어떤 문화행사도 마찬가지지만 네, 시장 운영하면서 나올지 모르는 쓰레기 자체를 좀 최소화하는 노력들 그런 것도 있었고 혹은 이제 그렇게 어디선가 가져온 내 옛날 쓰레기들이야 아니면 내의 뭐 옛날에 버려진 뭐 가구들이야 같은 것들을 모아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새롭게 탄생시키는 그 업사이클링을 하죠. 업사이클링을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좀 만들고 또 실천으로 옮기면서 좀 더 이제 좀 바꿔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도 한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특히 올해는 진짜 좀 하기 어려운 것이 이렇게 했지만 이제 시장에서도 먹거리 행사 같은 게 열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뭐 일회용 접시에다가 딱 내놓고 그 다음에 먹고 버리는 그게 아니라 별도로 이제 설거지 부스를 만들어서 네,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수거를 한 다음에 그 현장에서 설거지를 해서 그걸 또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듦으로써 조금 더 우리가 시민시장이라는 이름으로 판을 벌려서 여러 번에 같이 만나고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지구와 세상, 지구와 자연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뭐랄까 생각해보고 또 변화해보자라는 목소리를 좀 같이 이제 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시장이 계속 열리면서 그런 실천들이 뭐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나올 것이고 또 오늘 좌담에서 토크쇼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모였을 때 조금 더 어떤 시너지와 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면서 기후 위기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오늘 좌담회 시작할 때 다들 이제 쯔위의 어떤 긴장된 모습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끝물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폭풍 발언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민시장 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들었던 이제 되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고민들의 바탕을 한 어떤 대안 같은 것들, 방법들 이런 것들 사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뭐 이제 호련이나 마소 그리고 애플도 혹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기후위기에 관련돼서 느끼는 것들이나 이런 실천하려고 하는 또 사례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호련이 이어서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위기에 대해서 인식이 전혀 없었는데 어떤 고갯말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어떤 사람 한 명이 기후위기에 대해 엄청난 인식, 사소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라는 건 되게 전염이 쉽잖아요. 그런 인식이 전염이 돼서 저한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막연하게 느끼고 있다가도 어떤 작은 실천들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친구네 집에 자주 가는데 원룸이에요. 근데 화장실 문을 이렇게 꽉 닫으면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맨날 켜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화장실 불 꺼 캠페인을 집에서 하고 있어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화장실 불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어서 이제 마소가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뭐 사무실의 공동체가 가장 이제 밀접한 친구들, 하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희로애락의 가족들이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 알고 있는 건 아까 사전에 되게 많이 얘기해서 좀 다른 걸 얘기해보자면 아까 지역사에서 뭘 해보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뭘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했는데 어떤 분의 이야기를 좀 발췌해보자면 기후위기는 정의에 대한 문제고 재난은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회 시스템에 대한 작은 사회인 지역을 그러면 어떻게 조금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볼까 이제 그런 거에 많이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환경을 내가 뭔가를 활용하고 이제 사람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이제 발생하는 쓰레기가 55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죽을 때 다 두고 이 땅에 두고 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죄책감과 감사함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를 시민교육, 작은 지역사회 시민교육을 통해서 많이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 뭔가 내가 주입식 교육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인식하게 되는 건 아무래도 중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가장 많은 사회운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 그런 장들을 좀 많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좀 작은 지역 사회 안에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까 애플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소상공인 친구들이 있는 친구인데 굉장히 빚에 많이 시달리고 어려워하더라고요. 소상공인에서도 뭔가에 지원하는 거, 스타트업 지원하는 것처럼 기후위기 관련돼서 뭔가 사회적인 미셔너리한 친구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부분과 그 아까 먹거리 저희가 저 햄버거를 잘 놓지 못하거든요. 정말 맛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비건을 하려고 하면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잘 무너지는 건데 성북에서도 그런 뭔가 오가닉이나 아니면 비건 관련된 빵들 아니면 이제 그런 저희가 답례품을 할 수 있는 뭔가 소프트넛, 그러니까 세제 같은 걸 만들고 있는 친구들도 은근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죄송해요. 또 마스크가 제가 호련일체가 됐는데 제 일상의 한 삶이라서 그런 분들이 잘 존재하고 계셔야지만 사실 저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잘 드러날 수 있게끔 지역이 조금 더 잘 수면을 띄워줘서 그분들이 뭔가 영향력을 계속 줄 수 있는 어떤 활동의 공간으로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사실 차별 없는 가게도 그런 뭔가의 좋은 영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게를 조금 더 이용하게 되는 것처럼 뭔가 기후위기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약간 포지티브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곳들을 조금 더 계속 잘 지역에서 작게 잘 드러내서 그게 조금 더 다른 지역구 좀 더 넘어서 이제 거의 이제 서울의 모든 시민 또 시장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존재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공동체의 범위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소소하게 모여서 모여 있는 먼저 사무실 공간이라는 곳도 공동체일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도 공동체일 수 있고, 이 안에서의 어떤 교육이라던가 기후에 관련된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기후위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천할 수 있는 거리들에 대한 사례들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건 1시간 남짓 이제 나갈 텐데 실제로는 거의 2시간이 넘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혹시나 이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추가로 좀 해주시고 이제 오늘 자담회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 할까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러면 좌담회 정리하는 얘기로 해도 될까요? 네, 아까 그 서울시민시장 얘기했을 때 얘기 못했던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지금 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3가지, 그러니까 서울시민시장뿐만 아니라 저의 일상에서 어떻게 그것도 고민하는 거라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첫 번째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때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거나 책임적이거나 윤리 이걸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속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 전략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시민시장에 오는 시민이자 소비자들이 대중교통을 지원하던가 금전적으로 예산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서 판매자들이 기후위기에 관련한 물건을 판다면 렌트를 좀 할인해 주던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최자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서울시민시장 그 기획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건 세 번째 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그 기후위기에 대해서 아까 그 종이를 아껴 쓰거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상벌을 주거나 경제적으로 보너스를 주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뭐 LED로 바꾸면 그 운영하는데 더 절감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경제적인 이익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후위기는 너무 어렵다, 무섭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냐면 굉장히 인식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래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도랑 조직 차원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지 지속적이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조직이나 제도 차원에서 움직일 때 환경에 관한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상벌이 있다면 그거가 환경으로 다시 쓸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순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기후위기 관련돼서 어떤 페널티라는 것들이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개인들한테 먼저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어떤 기업들이나 탄소 배출하고 있는 뭐 기업들한테 할 건지, 이런 뭐 논쟁과 쟁점이 있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 물질적 혜택에 기반했다기보다도 아까 뭐 LED 말씀하시고 이제 텀블러 사용하거나 뭐 이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이게 생활 안에서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그런 태도를 우리가 인지하고 감각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저는 해석을 했고, 그런 식의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얘기여서 일단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저희가 약속했던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고 한번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남은 네 번째 꼭지 이제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던,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만 하실 수 있다라고 엄포 아닌 엄포를 놨던 이벤트 소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찌위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6분의 패널이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이제 고민과 또 실천 방안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나누셨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이 참여하실 차례입니다. 서울시민시장 유튜브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바로 아래쪽에 댓글로 자유롭게 친환경, 공동체, 문화예술 세 가지를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실천 사항이나 또 고민하고 생활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 다양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서울시민시장 협의회에서 댓글을 써주신 분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든 대나무 칫솔 하고요. 그리고 또 파라솔 같이 좀 크다랗고 이제 비를 맞기 아주 좋은 장우산까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뭐 문화예술, 공동체, 그리고 시민시장 이렇게 세 꼭지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질문과 이야기를 패널분들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패널로 참여해주신 찌위, 이연, 애플, 마소, 호련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찌위가
오늘 시민시장 협의회에서 준비한 자담회 이벤트인 친환경 그리고 공동체 문화예술과 관련된 키워드로 관련된 댓글을 유튜브 영상에 남겨주시면 장우산과 나무 칫솔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오니 많은 참여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자담에 참여해주신 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다 같이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